혹시 이런 순간들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어요. 사소한 부탁도 웃으며 들어줬고 누구보다 챙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 뒤로는 날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돈보다 오래 가더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을 만큼 힘든 순간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진심을 다해 대화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때,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만남이 즐거움보다는 부담으로 느껴질 때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는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법, 두 번째는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세 번째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느 70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살면서 가장 어려운 건 사람이야. 돈도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는데 사람만큼은 정답이 없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는 교과서도 없고 정해진 공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깨달으신 관계의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말 한마디가 며칠씩 마음에 걸리고 예전 같으면 웃어 넘겼을 상황이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하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럼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관계 모두에게 잘하려다 정작 중요한 사람을 놓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60대 후반의 한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려고 애썼대요. 동네에서도 참 인심 좋은 분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으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병을 얻게 되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잘해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 나는 100명한테 잘해줬는데 막상 힘들 때 찾아온 건 대여섯 명뿐이었지. 실제로 제가 만난 또 다른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인데 이분은 반대로 젊을 때부터 사람을 가려서 만나셨다고 해요. 나는 원래 까다로운 사람이야. 아무나 가까이 두지 않아. 라고 하시면서도 정작 가까운 몇 명과는 50년 넘게 변함없는 우정을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다가 정작 중요한 사람들에게 소홀해진 적 말이에요. 이분이 들려준 비법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을 만날 때는 처음부터 거창한 기대를 하지 마라.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가벼운 안부 정도 주고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깊은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를 천천히 지켜보는 거지.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모든 걸 털어놓지 마세요. 간단한 일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세요. 진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예의상 듣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한 70대 할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인맥이 넓은 게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편한 사람, 서너 명 있는 게 더 소중해. 관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루쯤 여유를 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만난 70대 할머니께서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 갑자기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대요. 인사를 해도 시큰둥하고 예전처럼 반갑게 말을 걸지도 않고요. 예전 같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을 텐데 이번에는 다르게 생각해 보셨다고 해요.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굳이 내가 끼어들 필요 없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그 이웃분이 먼저 다가와서 사과를 하시더래요.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예민하게 굴었다면서요.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일은 가족 관계에서도 자주 일어나죠.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말이에요. 한 60대 중반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졌어. 처음에는 서운하고 섭섭했지. 그래서 자꾸 전화하고 만나자고 했는데 오히려 아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이 어머니는 이후 아들에게 연락하는 횟수를 크게 줄이셨대요. 대신 아들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아들이 찾아오면 더욱 반갑게 맞아주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군가 나에게 불쾌한 말을 했을 때 즉시 대답하지 말고 아, 그래요? 라고만 짧게 답하세요. 그리고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열의 9은 별거 아닌 일이었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 사이엔 따뜻함이 남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만난 60대 중반의 한 부인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봐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겠어. 이분은 젊을 때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셨대요. 집안일도 완벽하게, 자녀 교육도 완벽하게, 인간관계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셨고요. 손님이 오면 집안을 완벽하게 치우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여러 가지 준비했어.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지.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내 집이 조금 어수선해도 음식이 간단해도 상관없다는 걸.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얼마 전에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완벽한 사람보다는 진짜 같은 사람이 좋아. 실수도 하고 모자란 면도 있는 그런 사람이 더 편하고 믿음직스러워.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면서 지치진 않으셨나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하루 동안 작은 실수 하나는 그냥 넘어가 보세요. 집안일이 조금 미뤄져도 약속 시간에 몇 분 늦어져도 뭐 이런 날도 있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70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와 잘 맞는 불완전한 사람을 찾는 거야. 그게 훨씬 현실적이고 행복해. 이 세 가지 지혜를 정리해 보면 이래요.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즉시 반응하지 말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관계에서 마음이 편해지는 세 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하려고 하지 말 것, 감정적으로 즉시 반응하지 말 것,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일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사람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어려워. 정말 그래요.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죠. 한 70대 할머니가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연습해봐. 오늘은 누군가한테 화가 나도 바로 말하지 말고 한번 참아보는 거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누군가 나에게 짜증스러운 말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즉시 따져 물었겠지만 이제는 뭔가 사정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60대 아저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쓸데없는 일로 화내고 속상해한 시간들이야. 그 시간에 차라리 좋아하는 음악 듣고 맛있는 차 마시고 산책이라도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궁금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사람 관계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는지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몸도 마음도 젊게 유지하는 어르신들의 특별한 습관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마음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